안녕하세요. 사이버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선선해서 기분이 좋은 하루인데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JC 콜리님께서 공유를 해주셨고요. 이분도 꽤 오랫동안 XRP 관련해서 진지하게 트윗을 하신 분이라서 제가 가끔 보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분이 조금 말을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반응들도 있는데 제가 그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피치를 빨리 하겠습니다. SEC에게 주어진 이번에 디스커버리 60일 연장은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합의가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본인은 이제 변호사가 아니지만 비즈니스 협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합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기억해 보시면은 이제 리플사와 SEC가 소송 전에 합의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법정까지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 문서를 공유해 드렸잖아요. 생각보다 리플사하고 SEC가 소송 전에 그 합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제 비밀 프라이빗 미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피셜로 이제 무슨 말을 했나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그 날짜라든지 이제 문서화로 이제 날짜까지 언제 어디서 뭐 만났다 이제 그런 기록이 쭉 있었던 걸 제가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 세부적인 협상 내용은 말을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협상은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도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확실한 거 하나는 리플사가 소송 전에 있어서 SEC랑 미팅을 했을 때 요구를 이제 전혀 응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SEC가 조금 이제 무리한 거를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그 당시 이미 이제 핀센에서도 가상화폐로 인정을 받았죠. 벌금 내고 이제 그 등록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리플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혀 양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SEC 말을 전혀 안 들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정황상 보니까. 아쉽죠. 하지만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SEC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말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사만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이제 현재 상황이 조금 이제 아쉬우니까 제가 그래도 이런 부분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이분이 말하시는 게 법정에서 리플은 이제 반격하기 시작했고 이제 SEC는 코너에 몰렸지만 리플사가 주장하는 게 더 강하고 유리하다고 이분도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SEC의 스탠스를 볼 때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리플사의 비즈니스를 늦추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 것 같다. 이번 소송의 타겟은 크리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물량 그리고 에스크로 물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인베스터 투자자분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합의가 될 것 같고 동시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덧붙이자면은 당연히 이제 벌금에서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반응을 이게 조금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쭉 제 반응을 몇 개 봤는데 말이 참 많죠. 많을 수밖에 없죠. 몇 개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당신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 현재는 SEC가 더 유리하지 않냐. 그 이유가 리플은 핀테크 업체이고 핀테크 업체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케이스 자체로만 보면은 리플사가 유리한 건 맞지만 리플사가 내년까지 소송을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합의에 있어서 SEC가 더 유리하지 않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다른 의견으로 당신의 분석에 매우 동의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2022년에 합의가 된다고 보지만 내 느낌으로는 합의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다. 판사님이 공정한 공지 쪽 관련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컴퓨터가 많이 늦습니다 오늘. 제레미 호간 변호사님의 말씀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은 판사님이 공정한 공지 방어 관련해서 이제 파헤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번에 60일 디스커버리 연장을 주면서 이 사이에 판사님이 공정한 공지 관련해서도 무엇인가 캐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판사가 정말로 SEC 편이었다면은 일방적으로 보이게 안 보이게 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소송 케이스에서 시간을 참 많이 투자를 했는데 제가 되게 여러 각도로 해서 유심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 가지 들어줬어요, SEC. 그러니까 MOU 사용하고 이번에 60일 디스커버리 연장 허가, 나머지는 전부 리플사한테 유리하게 심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리플사가 더 유리한 상태는 맞아요.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판결하기 싫어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제 그 비즈니스 저널에서 발췌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정부가 조사를 해봤는데 97%의 민사 소송은 세틀먼트 합의가 된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판사를 욕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현재 미국 법정 시스템 플로우를 그냥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97%라는 게 90% 이상 97%까지 민사에서 소용이 되는데, 이게 판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벌써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현재 SEC 이렇게 꼬장 부리는 거 모를까요? 어, 현재 상황에서 저는 저희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사건의 그 본질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SEC 60일 디스커버리 신청 허가를 해주면서 여기에 이제 리플사 사업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핀테크 업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합의하라고 계속 압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페어 노티스 공정한 공지 부분을 이용해서 SEC를 압박하라는 걸 수도 있고요. 결국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양쪽의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유도를 한다는 게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공유해드린 그 JC 콜리님 그 트윗처럼 아무도 예상이 못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생각보다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 소송이 이제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 정말로 그 스텝대로 가면은 네, 그런 부분도 열어두셔야 해요. 하지만 양쪽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지 못했을 때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정말로 올해 이제 11월이나 12월, 심하면 내년 1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부분, 제 부분 참고하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XRP 이제 크리티컬 셀링 시그널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할 예정이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투데이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법원이 또 하나 리플사 요청 허가를 해줬는데요. 이제 국제사법공조 요청 서한을 발급하도록 허가해 줬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XRP가 미국에서 판매된 게 아니라 해외에서 판매되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증명이 된다면은 SEC가 지금 현재 리플사한테 걸고 있는 증권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SEC가 증권법 섹션 5라고 있어요. 거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XRP 판매가 미국 밖에서 판매가 되었다면은 이거는 이제 SEC가 권한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증권법 어긴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무마될 수도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국제사업 공조 요청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제 영국, 북아일랜드,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등에 요청할 예정이고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정 싸움 듣는 분들, 제 방송 보는 분들 좀 지겹지 않나요? 법정 싸움 자체가 듣는 게 지겨운데 이해합니다. 저도 가끔은 잠시만요. 가끔은 그냥 방송 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들게 XRP를 들고 계신 분들 2년 3년 동안 기다리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큰 수익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XRP로 이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거기다 뭐 운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욕해도 돼요. 네, 오늘 컴퓨터가 많이 늦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발췌를 했고요. 자, 아마존이 데이비 슐츠가 아마존이 명확하게
XRP 레저 그 연합 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제 이게 며칠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연합 체인 위에서 이제 여러 다른 이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랬는데 아마존도 XRP 레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제목이 조금 약간 좀 자극적으로 뽑은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희망 사항이죠. 왜냐면은 아마존에서 전혀 발표를 안 했잖아요. 이 근거가 뭐냐면은 이제 어저께 데이비 슈월츠가 그 싱킹 크립토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그 토니님이 운영하시는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50분짜리. 거기서 나온 발언들을 약간 이제 어그로로 이제 기사를 쓴 건데 핵심 내용은 아마존이 하는 사업이 워낙 그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연합 사이드 체인에 들어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우리가 할 거는 리플사가 할 거는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은 아마존 같은 이제 큰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올 경쟁력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체인을 구동을 잘 되게 만들면요, 아마존도 얼마든지 XRP 연합 체인을 쓸 수 있다.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조금 약간 좀 어그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제 그 데이비 슈월츠 인터뷰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코인데스크에서 발제를 했고요. 여기 SEC가 바네크 그 비트코인 ETF 심사 기한 연장을 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 그 리젝션이죠. 이분이 바네크 그 이사님인데 좀 보세요. 똥 씹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기 부분 보시면은 45일에서 최대 242일 이게 보이시죠? 8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게리 겐슬러 관련해서 그 이제 조금 기사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제 올해는 암호화폐 미국 내에서 SEC가 규제하지 않겠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 따라서 사람들의 해석 방법이 틀릴 거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제 내년에 한국 암호화폐 세금 문제도 있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안 하니까 올해가 이제 규제 가기 전 마지막 해 이제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요. 펌핑적인 관점으로만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크게 펌핑장이 남아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아무튼 올해는 ETF 미국 내 승인은 힘들 것 같다. 왜? 게리 겐슬러의 올해는 규제가 없다 그러면 결국 ETF도 승인이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